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뭔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색한데 그래도 잘 나오길 바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에 있어요. 제가 원래 보통 연말에 그 한 해가 어땠는지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찍고 다가오는 한 해에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제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찍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에 아마 촬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게을러서 편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없고 2022년 끝자락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찍어볼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각설하고 이제 원래 포맷은 올 한 해가 어땠는지 저는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좋았던 것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올해 2022년에 좋았던 거는 총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제 골자를 앞에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 일단 한국을 떠나서 계획대로 미국에 간 거, 그리고 미국 생활을 재개한 거,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갔고 이제 석사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데, 사실 그게 예정에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특히 감사한 거는 제가 올해 7월에 이제 출국을 했는데 사실 6월 초순에 건강 문제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갑자기 터지면서 정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뻔했어요. 정말 저도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최대한 주어진 리소스들과 휴민트들을 이용을 해서 어쨌든 계획대로 결론적으로는 가게 됐거든요. 그 안에 이제 알맹이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감정을 해보면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으나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계획대로 미국에 갔다. 그리고 정말 7년 만이죠. 정말 만 7년 만에 미국 생활을 재개를 한 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학생이었고 학부생을 마친 정말 그냥 좀 소위 좀 그 쌈마이 워딩을 하자면 이제 쪼다 레벨에서 지금은 이제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자가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사회 경험을 한 7년 정도 했잖아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같은 학생 신분이라도 굉장히 원래의 뭔가 받아들이는 수용폭이 요만한 했었다면 이제 이만하게 좀 돌아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이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되게 특별한 계기로 골프라는 스포츠를 시작을 하게 된 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보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물론 과체중이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유연하고 운동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단이나 이렇게 새로 운동을 시작을 해서 가면 헬스장이든 그룹 피트니스든 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저의 이런 바디를 스캔을 하시고 이 친구는 운동을 굉장히 못할 거다라는 선입견이 있으신데 되게 잘해요. 잘해서 매번 이제 좀 놀라워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운동은 즐겨 하는 편이고 잘하는 편인데 골프는 저에게 그닥 감흥이 없고 저와 크게 인연이 없던 스포츠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떠한 계기로 골프 라운딩을 가야 되는 계기가 생겼고, 그래서 골프를 10월 달에 제가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12월 말이니까 골프 시작한 지 한 3개월, 만 3개월이 돼가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골프채를 잡은 지 한 4주 만에 텍사스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골프장에서 첫 라운딩을 갔고요. 한국에서는 그거를 머리 올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간 친구도 거의 프로급으로 치는 친구랑 같이 갔어요. 미국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 뒷바라지를 다 했고 제가 사방으로 날리는 공들을 다 주워오고 저에게 미국에서의 골프 매너를 알려주고 등등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저는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 중순 휴스턴 오픈이 있었는데 라운딩 가고 그 다음 주였어요. 그러니까 11월 중순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골프채 잡은 지 한 6주, 7주 만에 저는 또 PGA 투어 갤러리를 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티켓 사서 가는 수많은 갤러리들이 아니라 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이제 한 프로 선수의 가족의 초대를 받아서 저는 갔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짬짬이 일을 한 것도 저는 되게 감사하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일을 했었고 그래서 잘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했었는데 그 일을 놓는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결정이었어요. 사실 제가 공부를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지능을 물려받아서 노력을 해야만 공부를 잘하는 그런 딱 적당한 두뇌와 지능과 이거를 물려받아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고 저는 뭐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이렇게 쉽게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스스로 또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신분적인 측면에서의 해결 방법으로 저는 석사를 간 게 가장 크고 그래서 일을 그만두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결정이었어요. 왜냐면 더군다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로 가는 게 그렇게 막 설레고 달갑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막 죽을 만큼 싫은 것도 아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지금 이 시점에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일에 대한 감이 떨어질까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은 한 6개월 이상 놓으면 감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일을 다시 시작을 하면 그 감을 빨리 찾는 것도 저의 몫이겠지만 사실은 휴가만 좀 길게 갔다 와도 순간 이거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고 버퍼링이 걸릴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일을 쉬어버리면 이런 예열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사실 일 놓은 지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이미 감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요소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간간히 이제 프로젝트 요청을 받아서 짜잘하게 이렇게 조금 도와줄 호텔들이 있었어요. 학업이 일단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요청이 들어오는 만큼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되게 좀 큰 건들이 있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시금 느낀 게 나는 역시 돈 벌 때 가장 아름다운 아이구나. 특히 내가 눈이 반짝거리고 막 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는 역시 호텔 방이랑 호텔 식음료장 이런 패키지 꾸리고 이거를 그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엔드 유저한테 팔 것인가 가장 내 머리가 뺑뺑 잘 돌아가는 거를 다시 느꼈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어느 분야로 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저는 호텔밥을 먹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지금 기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돌아갈 것 같긴 한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상당히 제가 몸값이 좀 높은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저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서 그 컴펜세이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올해 가장 또 감사해야 될 거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건강에 대해서 좀 뒤늦게나마 챙기게 되고 그거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된 건데 제가 원래 건강 염려증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 병원으로 좀 뛰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부스터샷을 맞았을 때 뭔가 심장이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느낌?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백신 부작용인가라는 이제 걱정이 돼서 심장내과 외래도 잡아서 EKG 다 하고 뭐 전혀 없는 걸로 밝혀졌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제가 좀 건강을 챙기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6월 달에 제가 갑자기 이걸 어디까지 이 오픈된 공간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잘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올해 6월 초에 갑자기 하혈을 했어요. 갑자기 하혈을 해서 이제 부인과 검사를 받았는데 부인과 쪽 소견이 좀 안 좋게 나와서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조직 검사까지 해야 됐었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굉장히 쫄리더라고요. 그리고 삶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국에 짧게 들어온 것도 그 조직 검사를 6개월마다 팔로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 및 이제 뭐 시술을 하러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검사도 했고 그저께 이제 외래 가서 다행히 아무 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졌고 다음 6개월 있다가 또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1년 단위로 하면 된다라고 이제 제 담당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인과 검사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해왔거든요. 이제 뭐 자궁 경부암 같은 거 검사하고 백신 맞고 뭐 이렇게 다 했었는데 어쨌든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인과 쪽 문제가 터지면서 여자는 어쨌든 그 뭐 출산 유무를 떠나서 여자라면 어쨌든 하나의 심장을 더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이게 자궁이라는. 근데 이거를 조금 뒤에 뭐 알았거나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이 교훈을 얻었다면 아찔하죠. 근데 그리고 올해 아쉬웠던 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제가 굉장히 그래도 기대는 안 하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던 이제 조직으로 들어갔는데 그 조직의 구성과 구성원이 너무 별로였던 거. 그래서 저는 엄밀히 말하자면 학교 가서 친구도 못 만들었고요. 프로그램 수준도 너무 별로여서 사실 저의 시간과 투자 비용이 굉장히 아까운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이거를 중도 하차할 생각도 했었어요. 일단은 시점상 썬크 코스트가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제 반년 정도를 잘 버티고 내가 원래 목표했던 대로 내가 석사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건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저는 그거를 발판 삼아서 디딤돌 삼아서 미국에 이제 취업을 하는 거,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1순위였고 그 다음 목표가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제가 정말 또 아픈 남은 커리어 패스에서 저에게 큰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배운다. 이게 이제 뭐 두세 번째 그 다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많이 아쉽더라고요. 오는 친구들은 보통 대학교 바로 졸업하거나 보통 한 2, 3년 미만의 그 업무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냥 학부 졸업하고 좋은데 바로 취업 못해서 오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5년 전에도 그랬고 7년 전에도 그렇고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그 프로그램에 가보니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더라. 물론 그 중에 저보다 아카데미클리 봤을 때 더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있고 꽤 많아요. 많은데 일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카데믹 이슈, 인터그리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특정 과목에서 컨닝을 한다든지 그렇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친구들도 꽤 많았고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죠. 왜냐면은 이게 간접 상대평가다 보니까 성적이 저는 제 할 거를 하는데 옆에 애들이 다 컨닝하고 퀴즈 돌려서 풀고 하면 제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고 굉장히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어린 거랑 윤리적인 거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 경제사범들 나이가 다 어려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처음엔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일단 소셜 데코럼 같은 것도 굉장히 결여돼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업무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미팅에 대한 수칙이라든지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하면 제 시간에 온다든지 그 약속을 한 거는 지켜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 나이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그 나이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던 애들은 지금도 그럴 거고 물론 더 나아졌겠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냥 그런 애들이 모인 거예요. 프로그램 있는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데
굉장히 좀 짜증이 많이 났죠. 왜냐면 저는 사회에 나가서 이 석사 프로그램을 했다고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을 거고, 저는 오히려 이력서에 기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거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어쨌든 누군가가 그 친구들 그리고 저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학교를 갔으면, 혹은 다른 프로그램을 갔으면 좀 더 나았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알 수가 없죠. 제가 그걸 가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네, 어쨌든 후회해요. 후회하고 석사를 간 거를 후회하는데, 만약에 석사를 아예 안 갔을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후회를 했지만 다른 대안이 있었냐? 없었다. 혹은 이 후회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만한 저의 액션들이 있었나? 이 학교를 안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를 갔었다든지,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불평만 하는 건데, 어쨌든 올해 굉장히 아쉽고 안 좋았던 거를 꼽으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 혹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쪽으로 보면 제가 친구라고 부를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저는 친구를 굉장히 좀 까탈스럽게 사귀는 편이라 제 친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의식 있는 시민들이거든요. 일단은 자기 할 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셜 매너 돼야 되고, 위법행위 저지르는 사람 안 되고, 거기다가 저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뻔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을 때 펀한 사람들이어야 돼서 제가 친구 풀이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잣대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저의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냐라고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yes or no로 묻는다면 없어요. 없고, 그에 근접한 기준의 친구들, 아이들은 한 3명 정도 있는데요. 조금 더 밸리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아쉬웠던 건, 이제 두 번째가 학기 막판에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 학업에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스토리 라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격 정책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학기 하반기에 시작을 해요.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가격 정책에 평소에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명한 소비자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코퍼레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수업을 들어갔고, 하루에 4시간짜리 수업이에요. 그러면 그날 배운 거를 퀴즈를 풀어요. 퀴즈를 풀어서 이제 그게 성적에 반영이 되고, 그게 꽤 배점이 크거든요. 전체 그 과목에 학점을 내는 데 있어서 그 퀴즈 포션이 굉장히 큰데, 원래는 인클래스라고 해서 그 4시간짜리 수업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풀도록 교수님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너무 4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하니까 뭐 수업이 한 4시, 5시에 끝나면 그날 9시까지 풀도록. 근데 이건 당연히 개별 퀴즈고, 당연히 말씀하시기를 오픈북이긴 하지만 이거를 상호 교류해서 풀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long story short, 이거를 애들이 같이 풀더라고요. 네, 같이 컨닝을 한 거죠. 제가 보통 그날 배운 거를 그날 푸는 과목들이 있어요, 퀴즈를. 그러면 저는 이제 이해도가 빠른 편은 아니어서 그런 것들은 보통은 보면 평균 살짝 위거나 평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저는 상위 한 25 사이로 나오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게 제가 약간 평균보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같이 수업을 여름학기부터 들어왔던 애들이 갑자기 똑똑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심증은 있었는데 물증은 없는 상태였는데, 첫 번째로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사실 애들이 퀴즈를 다 같이 푼다, 답 돌려본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고, 어느 날 이제 그 프라이싱 수업이 끝나고 학생 라운지를 갔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퀴즈를 같이 풀고 있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은, 역시 나의 이 심증이 틀리지 않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런 좀 촉이 되게 좋아요. 물론 이게 촉도 다 DB에 기반한 driven insight이긴 한데, 두 번째는 정말 그지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발견한 게 거의 학기 마지막쯤이어서 그거에 대한 액션을 취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인터그리티 이슈에 있어서는 좀 관대하지 않은 편이라, 그리고 제가 그런 거 되게 예민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엎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제가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좀 쌓인 상태여서 그냥 그 학기는 마무리를 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아무리 기말고사를 잘 봐도 이걸 엎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왜냐면 특정 뭐 상위 25%만 뭐 A를 주고 그 다음 뭐 A-,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좀 공부를 제가 몰래 했었을 법한 것보다 좀 덜 한 게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일을 했죠. 근데 이거를 그때로 돌아가도 다르게 할 거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스스로의 약간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뭔가를 할 때 방해만 하지 마. 그러니까 let's have a fair game, 약간 이런 마인드셋인데, 사실 fair game이 아니었잖아요. fair play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승질이 났고, 그걸로 인해서 저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그래서 제가 원래보다 더 했어야 되는 공부 양만큼은 사실은 하지 않았다, 그런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결국 사실 올해 아쉬웠던 거는 다 남 탓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목표를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일단 2023년에 가장 큰 목표는 다시 이제 job field, 인더스트리로 돌아가서, 어떤 인더스트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취업을 잘 하는 게 저의 가장 유일무이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업을 잘 한다는 얘기는 조건, 제가 원래 시장에서 평가받았던 조건만큼 잘 인정을 받는 거. 당연히 이제 compensation, base salary, 그다음에 comms, OT 뭐 이런 것들 다 좀 잘 평가받아서 플러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저는 하고 싶어요. 다 잘 어우러진 그런 오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역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와 미국에서의 취업난과 물가 상승과, 뭐 하여튼 좋은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하여튼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 상황을 뚫고, 심지어 저는 영주권도 없죠, 시민권도 없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분의 핸디캡까지 있어서 여러모로 쉬울 게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한번 잘 해보고 싶다. 물론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 자국에서 취업을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거,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 애들이나 뭐 시민권자 애들이 취업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양질에. 왜냐면은 한국은 몰라도 특히 미국은 그래도 땅땡이가 크고 내수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도 신분 문제만 없으면, 자기 관리 잘하면 취업하는 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은 잡시장이 한국보단 크거든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근데 저는 또 굉장히 치명적인 또 핸디캡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뚫고 가야 되나는 지금 아직 사실 전략이 잘 서지 않고, 전략을 세울 수도 없어요. 저는 경력직이기 때문에 지금 어플라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경력직, 특히 저 정도 연차와 이런 규모가 되는 경력직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뽑으면은 길어도 그래도 한 2-3달 내로는 일을 시작해주는 그런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한 3월 초에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1월, 2월 인터뷰 봐서 3-4달 기다려달라고 하면 그거 기다려줄 회사 잘 없거든요. 웬만하게 이제 제 연차나 이런 스케일에서 나오는 포지션들은 첫 번째로 누군가의 백필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팀이 커지거나 뭔가 신사업이어서 그렇게 하는 포지션, 열리는 포지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일찍 움직이는 것이 그닥 어드밴티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3월 초, 2월 말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거라서, 그때 돼봐야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저의 판단과 그에 따른 저의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뭐 일단 2023년 목표는 뭐다? 좋은데 취업하는 거. 저의 가치를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는 곳으로, 그리고 저의 성장을 보장하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그런 환경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가 저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목표들은 저의 제 1의 목표가 성취가 됐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자잘한 목표들인데요. 일단 크게 봤을 때는 경제구조 재편이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가 내포하는 메시지는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제가 돈을 보내드리는 거. 근데 그거는 원래도 해왔던 거라서 뭐 크게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집을 샀기 때문에 모기지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버텨내는 거, 저의 소득 안에서 저는 이제 대학원 마치고 들어오는 소득으로부터는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내고 싶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집 리모델링을 저는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리서치는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그 타일샵 가고 인테리어 샵 가서 굉장히 많은 상담을 했어요. 대충 이제 어느 정도의 골자는 나온 상태인데 이제 돈만 없을 뿐.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이제 페이체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저희 집에서 이제 저는 일단 부엌을 가장 먼저 뜯어 고쳐야 되는 미션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부엌 리모델링을 할 거고요. 뭐 화장실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집을 이제 구매한 게 굉장히 크지만 그거를 조금 더 제 입맛에 맞게 가꾸고 거기에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저의 하나의 목표이자 꿈이기도 해서 저는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구매한 집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걸 좀 더 제 입맛에 맞도록 바꾸는 것도 이제 하나의 재미이고 과정일 텐데,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목표로 하는 거는 후회 없이 좀 더 재밌게 놀아야겠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놀긴 놀았는데 뭔가 항상 약간 좀 그 다음이랑 뒤를 생각하면서 논 것 같아요. 여행을 조금 더 빡시게 간다든지, 그리고 후회 없이 재밌게 놀고 재밌게 살기로 했어요. 뭐 또 일 시작하면은 또 일이 또 뭐 소중하고 또 우선시 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일만 할 게 뻔해요.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틈틈이 와중에도 새로운 곳도 가보고,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국내 여행도 좀 많이 하고, 그렇지만 지금 꽤 오랜 기간 못 간 유럽 중에서도 이제 독일을 좀 가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좀 뒤끝 생각 안 하고 약간 좀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다 싶을 정도로 좀 빡세게 좀 놀아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의 이 좀 정숙하고 이런 또 성실한 이 천성이 또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목표를 한번 세워봤어요. 다가오는 한 해 마지막 목표는 적은 거 읽어야지. 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챙겨야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잘 챙기고 9월이나 연말에 성대한 파티하기. 제가 지금 좀 러프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6월에 만약에 계획대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6, 7, 8 이런 보통 3개월 있다가 프로베이션이 끝나고 이제 레터를 받잖아요. 그럼 그 이후인 9월쯤에 저를 주인공으로 한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제 사람들이 보통 전 세계에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이기 쉬운 거는 연말이지 않나 싶어서, 연말쯤에 그러한 파티를 9월 대신에 연말쯤에 한다거나 뭐 이렇게 목표로 좀 하고 있어서 사부작 준비하고 있는 거는 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 1년 동안 제 코가 석자라 제 사람들을 많이 못 챙긴 건 맞아요. 누군가가 그걸로 저를 꾸짖는다면 저는 눈을 내리깔 수밖에 없고, 저만 챙기고 살아온 지난 1년 반은 맞아요. 제가 제 스스로의 죄를 알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일 뿐. 그래서 좀 내년에는 전 세계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러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캐치업 하고 싶어요. 캐치업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랜만에 연락을 좀 해도 야, 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하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사람은 각자 자기의 세계관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라 저를 뭐 괘씸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만큼 뭐 1년 반 동안 연락을 안 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1년 반 동안 연락 안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아마 연락을 받았으면 답장을 안 할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아예 뭐 카톡이든 뭐 왓츠앱이든 뭐든 상호교류가 없었다면 이거는 저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왜 이 말 갑자기 왜 이 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최대한 내가 좀 다가갈 테니, 그러니까
뭐 알아도 모른 척 연락을 잘 받아달라 뭐 약간 이런 의미예요. 내년은 좀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올해는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긴 한데요. 어떻게 뭐 좋은 날들만 있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았던 거, 아쉬웠던 것도 얘기해보면 좋았던 게 더 많았네요. 저는 제가 되게 비관주의자는 아니고 비판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결국 또 좋았던 게 더 많기는 많아요. 근데 이제 개수로 따지면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사실 너무 그 무게가 경중이 큰 거라서 어쨌든 내년은 조금 더 저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과정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 더 잘 챙기고, 1순위로서는 당연히 저의 가족들, 부모님, 동생 잘 챙기고, 거기에다 한층 더 더해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마쳐야겠다. 제가 올해 2022년도에 신세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심정적으로.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 미국에 있는 친구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의 손길과 이렇게 좀 어루만져짐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보온을 하겠다, 은혜 갚는 해지가 되겠다라는 거를 꼭 말해주고 싶고, 본인들은 뭐 누군지 알 거예요. 알 거고, 내가 보온하겠다고 이미 얘기도 했어. 그래서 본인들이 알 것이고, 얼마나 저한테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올해 역시도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막 살았지만, 어쨌든 도움의 손길은 많이 받았다는 게 또 결론이라서, 세상은 역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세상은 혼자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영상을 많이 못 올렸죠. 바빠서 많이 못 올렸고, 영상이 1년 반 이상 지금 밀려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부분은 뭐 최대한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저처럼 큰 거를 바라기보다 자기가 구심점으로 삼을 만한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그거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 파생적으로 또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더 건설적으로 내년을 꾸려가시는 분들이 많기를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